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며칠 전 PC의 이상 증상으로 전화 문의를 주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이상 증상은 PC를 켜면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정말 흔한 증상이기는 한데 꾸민걸 PC 수리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니터의 화면을 깨워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증상은 여러분들도 꾸민걸 PC 영상을 한 번쯤 보셨으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위 증상에 대한 원인을 한번 읊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들어온다. 첫 번째가 메모리 접촉 불량 혹은 메모리 자체 불량. 두 번째가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 혹은 그래픽카드 자체 불량. 세 번째가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 불안정. 네 번째가 메인보드 불량. 다섯 번째가 CPU 불량. 여섯 번째가 이제 리셋 스위치라던가 기타 뭐 전원 스위치 관련된 불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불량을 어떻게 잡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모든 테스트의 기본은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뭐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상 부품을 찾는 방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클린 테스트는 정말 확실한 테스트 방법입니다. 다만 분해가 귀찮아서 그렇지 정말 정확도 높은 테스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PC 내부를 제가 한번 보니까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전면 프론트 패널 부분에 이제 스위치라던가 이런 게 조금 배열이 조금 틀어져 있었어요. 뭐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이 줬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제 리셋 뭐 파워 스위치도 원래 지금 제 위치가 아니죠. 파워 스위치는 뭐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뭐 컴퓨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아까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부팅 테스트를 하여서 이상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배제해가면서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메인보드를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탈거했고 메모리도 지금 이렇게 탈거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비품 스피커를 꼭 장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좀 신형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서 뭐 CPU, 뭐 VGA, D램, 붓 해가지고 LED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상 부품에 대한 혹은 정상적일 때 LED로 알려주는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약간의 구형 보드라던가 아니면은 보편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쓰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비품 스피커로 청각적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비품 스피커는 부품에 그러니까 부품에 이상 증상이 있다. 그거를 소리로 비품의 패턴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정상적인 부팅일 때는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모든 걸 통틀어서 그렇게 난다 보시면 영상 촬영 중에 실제로 이 PC에 이제 사용 중인 고객님께서 이제 픽업을 하러 오셔가지고 잠깐 영상이 끊겼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부팅일 때는 비품 스피커에서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고 메모리 쪽에 이상이 있다, 뭐 그래픽 카드에 이상이 있다, CPU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약간씩은 다르지만 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어디에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불량인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CPU 쿨러를 탈거를 해서 일단 CPU의 서멀 그리스에 대한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의 이제 접점 부분 아무래도 지금 9세대의 CPU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접점 불량 때문에 따라도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군데군데 약간 색깔이 변색이 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꽂아지는 소켓에서도 불량이 있는지 뭐 소켓이 휘거나 이런 것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제가 제거를 하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도 또 먼지가 있어서 또 이거를 또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한번 클리닝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새로 재도포를 합니다. 서멀 그리스란 이제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서머 그리스가 없이 CPU에 쿨러가 장착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활한 그 열 전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쿨러 팬은 돌고 있다 하더라도 고온으로 인해서 이상 불량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되게 평평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미세하게 조금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고 쿨러 방열판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움푹한 부분을 이 서머 그리스가 들어가서 싹 메꿔줘서 매끈하게 이제 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용한 그 서머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 아주 좋은 서머 그리스죠. 나 어디 가서 서머 그리스 발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 뭐 발랐는데 MX4 좋은 거 발랐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는 서머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PC 청소를 하신다고 이게 뭐야 끄적끄적하고 뭐 꾸덕꾸덕한 게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말끔하게 닦아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가 사용 중에 꺼지는 겁니다. 고온으로 인해서 컴퓨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전원을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두 번째는 갑자기 잘 사용했는데 청소하고 나니까는 컴퓨터가 현저하게 느려졌다 이런 건데 이거는 바로 스로틀링에 걸린 겁니다. 스로틀링은 컴퓨터 그 CPU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추게 됩니다.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겠다 이런 의미인데 스로틀링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버벅버벅 거린다거나 좀 성능 제한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접촉 부분도 한번 클리닝을 한번 싹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접촉 부분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한번 클리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없지만 그래도 하는 김에 그래픽카드 슬롯도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메인보드에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거 한번 클리닝을 싹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분해한 김에 CR2032도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CR2032도 한번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전압 체크를 해보니까 3.125V가 나왔고 이 CR2032의 역할은 PC의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 그 PC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바이오스의 여러 가지 세팅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꾸민가 PC 같은 경우에는 전압 체크를 했을 때 3V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교체를 권장을 해드리고 지금은 일단 3.125V니까 다시 제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클린 테스트란 아주 스탠다드한 아주 정형적인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그 하나씩 문제를 배제를 해가면서 하나에 남는 것 오케이 남는 것 다 빼가면서 이제 꼭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방법인데 지금 제가 하는 테스트는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테스트는 메인보드를 테스트하는 화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CPU 장착을 했고 CPU 쿨러 장착을 했죠. 그 다음에 비프용 스피커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원 스위치 제가 했고 파워까지 다 장착을 해서 메모리만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메인보드가 정상이라면 이 비품 스피커에서 메모리 쪽의 불량을 알리는 비품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전혀 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 쪽의 불량 1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그냥 안 들어오는 거 까만 화면을 찍은 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하는 키보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LED가 들어오는 키보드로 해요. 물론 우리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럼락이라던가 뭐 이제 캡스락 해가지고 정상적일 때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LED가 들어오잖아요. 위에 불 들어오는 게 이 위에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키보드에 키에 LED가 들어가 있는 걸 써서 시각적으로도 딱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정상이다 아니다. 근데 지금은 키보드 마우스 다 연결을 했는데 마우스는 중요치 않고 키보드에 LED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전압이라든가 출력이 아예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메인보드 불량이 맞습니다. 자, 이것도 짤팁이에요. 첫 번째, 메인보드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비품 스피커를 달고 메모리를 일부러 뺍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쪽을 알리는 비품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 메인보드에는 그 비품이 나오는 거를 디서블로 해놓으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메인보드 그 초기화를 통해서 그 칩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 있죠. 칩으로 초기화를 통해서 얘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칩으로 초기화를 통해서 얘가 맞네요. 얘가 맞네요. 그 CR2032 주변에 얘의 점퍼를 옮겼다가 다시 옮기게 되면 메인보드가 초기화가 되잖아요. 초기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비품 소리로 메인보드에 불량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가 되는
키보드가 있다면 그 불빛이 안 들어와요. 메인보드 불량이라면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메인보드 불량인 게 지금 확실해졌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품의 교체 없이 수리하는 거를 가장 1순위로 보고 있는데 아쉬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부품 교체 전에 확실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하나씩 하고 있고, 아무리 저를 이제 믿고 이제 맡기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러 가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부품 교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봤는데, 일단은 매장에 바이오스타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하나로 교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지금 CPU가 9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새 제품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시장에 현재 15세대까지 나왔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중고 부품을 뭐 어떻게 뭐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지금 새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민거 PC에서 정비가 잘 된 중고 PC로 제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와 CPU 쿨러를 재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하나만 꽂고 전원 한번 켜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화면 포스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메인보드 불량인 게 더 확실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도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와 CPU도 불량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화면이 들어왔으니까 또 중고 메인보드이긴 하지만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020년 11월 27일 날 릴리즈 된 게 이제 최신 그 바이오스 버전이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작업은 다소 위험한 작업이라 바이오스 제조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뭐 화면 출력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지인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PC 수리점에서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현재 사진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 전에 지금 사진으로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파워 테스트라던가 파워 전압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테스트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에 대한 도통 검사도 모두가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고 조립을 하는 과정, 조립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고요. 왼쪽 거는 이제 기존에 불량난 메인보드고, 오른쪽 PC는 제가 다 조립을 하고 뒷면 사진을 해놨는데, 고객님께서는 아마 HDMI 케이블로 PC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HDMI가 있는 포트가 있는 그 메인보드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윈도우에 진입을 해서 또 다른 부품에 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SSD 500기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행히도 SSD는 모든 게 정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1테라도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마크를 통해서 또 이제 한번 부하를 줘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PU에 또 부하를 줘서 CPU가 정말 너 괜찮니? 하는 과정이죠. CPU에 부하를 줘서 시네벤치라든가 OCC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온도라든가, 아까 온도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엄청난 부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너무 높다 하게 되면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니까, 지금 아까 서멀구리에서도 재도포를 다 해드렸으니까 뭐 그쪽 부분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확인 사선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61도, 지금 CPU 사용률 100%죠. 아주 괜찮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출고하느냐, 그게 아니겠죠. 지금 안 그래도 뭐 같은 칩셋을 사용하긴 하지만 메인보드 제조사가 달라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아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칩셋이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얘에 맞게끔 다 재세팅을 해서 이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객님께서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돼서 이제 아까 잠깐 영상 중에 제가 잠깐 끊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령을 해갖고 가신 고객님이십니다. 어쨌거나 오늘 아침 일찍이 오셔가지고 정말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빈도수는 메모리 접촉 분량이 제일 많았으니까 이걸로 해결이 됐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부품 교체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도 참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세심하고 또 깔끔하게 정비를 해드리고 뭐 수리해드렸으니까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 테스트 과정, 오늘은 또 짤막 팁이 있었죠. 그 메인보드의 분량을 체크하는 방법, 요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자가적으로 이쪽 부품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PC 수리점이라든가 이럴 때 맡기실 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과정들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타 업체들도 잘 하겠지만 괜히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괜히 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리에 깁스하는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